86세 현역 의사의 경고입니다. 몸에서 냄새 나기 시작하면 위험 신호입니다. 꼭 씻어야 할 세 곳.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전용찬 의학 박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내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당혹감을 아십니까? 20년 전 저도 그랬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는데 불현듯 제 자신에게서 나는 냄새를 알아차렸죠.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저는 매일 진료하고 주말엔 골프도 치고 있습니다. 86세 현역 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체취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70대, 80대가 되면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냄새에 대한 민감도도 떨어지고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것이라고 체념하죠. 저도 그 심정 잘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포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핵심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신체 부위의 청결 관리에 있습니다. 특히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특별한 약? 복잡한 치료법? 아닙니다. 단지 세 가지 부위 관리만으로도 체취 문제와 그에 따른 건강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냄새 걱정 없이 자신감 있게 생활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위 발과 발가락 사이. 여러분, 우리 발은 하루에 약 1리터의 땀을 흘립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발에는 평균적으로 제곱인치당 600개 이상의 땀샘이 있어요. 이런 땀샘들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어 습하고 따뜻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는 세균과 진균이 번식하기 완벽한 조건이죠. 특히 발가락 사이는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아 무좀과 같은 피부 감염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발에서 나는 냄새 자체는 땀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땀은 무취입니다. 냄새가 나는 이유는 세균이 땀을 분해할 때 발생하는 부산물 때문이죠. 주로 브레비박테리움 BR-EVIBACTERIUM이라는 세균이 주범입니다. 이 세균은 치즈 숙성에도 관여하는데 그래서 발냄새가 종종 오래된 치즈 냄새와 비슷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발냄새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면역력이 약해져 작은 감염도 큰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환자 중 78세 김영숙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자녀들과 가깝게 지내던 김 할머니는 최근 몇 년간 자녀들 집 방문을 점점 꺼리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신발을 벗을 때마다 식구들 표정이 굳어지는 게 너무 창피해서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진찰해보니 오랫동안 방치된 무좀이 있었고 이것이 당뇨와 맞물려 발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말초 신경병증으로 인해 발의 감각이 둔해져 감염 초기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발 관리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3주 후 재방문하셨을 때 김 할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발냄새가 사라졌어요. 지난주에는 손녀 생일 파티에 참석했는데 아무도 코를 찡그리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발 붓기도 줄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어요. 이제 구체적인 발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미지근한 물 약 38도로 발을 씻으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약산성 세정제를 사용하세요. 일반 비누는 pH가 알칼리성이라 피부의 산도 균형을 깨뜨려 오히려 세균 번식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발가락 사이를 특별히 신경 써서 씻으세요. 부드러운 수건이나 전용 발가락 브러쉬를 사용해 꼼꼼히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으니 부드럽게 해주세요. 셋째, 발을 씻은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말리세요.
특히 발가락 사이를 헤어드라이어로 낮은 온도에서 말리거나 깨끗한 수건으로 꼼꼼히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습기가 남아 있으면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쉽습니다. 넷째, 베이킹소다와 티트리 오일을 섞은 발 파우더를 만들어 발가락 사이에 뿌려주세요. 베이킹소다 14컵에 티트리 오일 5-6방울을 섞으면 됩니다. 베이킹소다는 습기를 흡수하고 티트리 오일은 천연 항균 작용을 합니다. 다섯째, 양말 선택이 중요합니다. 면이나 메리노 울과 같은 천연 소재 양말을 신으세요. 합성 섬유는 땀을 흡수하지 못해 발을 더 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꼭 양말을 갈아 신으세요. 여섯째, 신발도 교대로 신어주세요. 같은 신발을 매일 신으면 신발 속 습기가 완전히 마르지 않아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됩니다. 최소 24시간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말린 후 신어주세요. 이런 관리를 통해 발 냄새가 사라질 뿐 아니라 무좀 같은 곰팡이 감염 위험이 80% 감소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발 관리는 당뇨 환자의 발 합병증 위험을 7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발 건강이 좋아지면 균형감이 개선되어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낙상 사고 위험도 25-30%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관리가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 부위 겨드랑이와 가슴 밑.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부위인 겨드랑이와 가슴 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겨드랑이는 특별한 땀샘이 밀집한 부위입니다. 우리 몸에는 에크린 땀샘과 아포크린 땀샘 두 종류가 있는데 아포크린 땀샘은 주로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에크린 땀샘에서 나오는 땀은 주로 물과 소금 성분이라 냄새가 거의 없지만 아포크린 땀샘에서 나오는 분비물에는 단백질, 지방, 페로몬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분비물이 피부에 있는 세균과 만나면 특유의 냄새가 발생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호르몬 변화로 땀의 성분이 달라지고 피부 pH 균형도 변화하면서 체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피부 장벽 기능이 약해져 세균 증식이 쉬워집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위가 있는데 바로 가슴 밑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가슴 밑 부분이 접혀서 습기가 차기 쉽고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세균과 진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곳은 종종 간과되는 부위이지만 불쾌한 냄새와 피부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오랜 환자 중 한 분인 83세 박명수 선생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평생 깔끔하게 생활하신 분입니다. 매일 아침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이 그분의 자존심이었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주변 사람들이 미묘하게 거리를 두는 것 같다고 느끼셨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딸에게 물어보니 최근 아버지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솔직하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충격을 받은 박 선생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진찰해 보니 겨드랑이 부위에 경미한 피부염이 있었고 땀 분비물이 세균과 반응해 강한 암모니아 냄새를 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슴과 배 부위에도 간지럼증과 피부 변색이 있었는데 이는 피부 진균 감염의 신호였습니다. 적절한 세정과 관리법을 알려드리고 한 달 후 다시 뵈었을 때 박 선생님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선생님, 손주들이 다시 안아달라고 해요. 아내도 이제 제 옆에서 자요. 이렇게 작은 변화가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네요. 이제 겨드랑이와 가슴 밑 부위의 구체적인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 약산성 바디워시로 겨드랑이를 부드럽게 씻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너무 자주 씻지 않는 것입니다. 피부에는 유익균이 있어 해로운 세균의 번식을 억제합니다. 과도한 세정은 이러한 보호막을 파괴해 오히려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천연 식초와 물을 14 비율로 희석해 면봉으로 겨드랑이에 발라주세요. 식초는 산성이라 피부의 pH를 조절해 냄새를 유발하는 세균의 번식을 억제합니다. 걱정 마세요. 식초 냄새는 금방 사라집니다.
셋째, 가슴 밑부분은 샤워 후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건으로 부드럽게 말린 후 헤어드라이어를 차가운 바람 설정으로 잠시 불어주면 효과적입니다. 그 후에 옥수수 전분 파우더나 베이비 파우더를 살짝 뿌려 습기를 조절하세요. 넷째, 옷 선택이 중요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면이나 린넨과 같은 천연 소재 옷을 입으세요. 특히 속옷은 반드시 면 소재를 선택하세요. 합성 섬유는 땀을 흡수하지 못하고 피부에 달라붙어 통풍을 방해합니다. 다섯째, 식이요법도 중요합니다. 마늘, 양파, 커리와 같은 향이 강한 음식은 땀을 통해 배출되어 채취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셔 독소를 배출하세요. 여섯째,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권하는 것 중 하나로 겨드랑이 해독 마스크가 있습니다. 벤토나이트 클레이 1큰술과 사과 식초 1작은술을 섞어 페이스트를 만들고 깨끗이 씻은 겨드랑이에 10분간 바른 후 씻어내세요. 주 1-2회 이 마스크를 하면 독소를 제거하고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관리는 불쾌한 채취를 줄일 뿐 아니라 피부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위험도 60%가량 감소시킵니다. 또한 겨드랑이는 림프절이 모여 있는 중요한 부위로 이 부위의 건강한 관리는 면역 체계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런 관리 후 한여름에도 자신 있게 팔을 들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작은 변화가 정말 큰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부위, 비강과 구강.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소홀히 하기 쉽지만 가장 중요한 부위인 비강과 구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과 코에서 나는 냄새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의 적신호이며 잇몸 질환, 부비동염, 위장 문제, 심지어 당뇨와 같은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타액 분비가 30-40% 감소해 구강 내 자연 세정 기능이 약해집니다. 또한 많은 노인분들이 복용하는 약물 중 400종 이상이 구강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구강이 건조해지면 세균 번식이 쉬워져 구취가 심해집니다. 비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비강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져 세균이 쉽게 번식합니다. 비강에 있는 세균은 후각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부비동염과 같은 만성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76세 이진호 할아버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심한 구취로 사회생활을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사람들이 자리를 피하는 것이 느껴져 점점 외출을 꺼리게 되었고 우울증까지 겪고 계셨습니다. 치과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저는 더 자세히 검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만성 부비동염과 위식도 역류가 있었습니다. 비강에서 목 뒤로 흘러내린 분비물이 구취의 한 원인이었고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또 다른 냄새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강과 구강 관리법을 알려드리고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신 후 이 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가 키스해줬어요 라며 수줍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이제 비강과 구강의 구체적인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2번 불소 함유 치약으로 치아, 잇몸, 혀를 부드럽게 닦으세요. 특히 혀 뒷부분을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혀 뒷부분에는 많은 세균이 서식하고 있어 구취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혀 클리너를 사용하거나 칫솔로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둘째, 치실과 치간 칫솔을 사용하세요. 칫솔이 닿지 않는 치아 사이에는 음식물이 쉽게 끼고 세균이 번식합니다. 하루에 한 번 치실을 사용하면 치아 사이의 플라크를 70% 이상 제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금물 미지근한 물 1컵에 소금 14티스푼로 하루 한 번 코 세척을 해주세요. 비강 세척 기네티파를 사용하거나 약국에서 판매하는 생리식염수 스프레이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는 비강이 먼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 세균을 제거하고 부비동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식사 후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자일리톨이든 무설탕 껌을 씹어 타액 분비를 촉진하세요. 타액에는 항균 성분이 있어 구강 내 세균을 자연스럽게 제거합니다. 다섯째, 프로바이오틱스 함유 요구르트를 매일 섭취해 구강 내 유익균을 증가시키세요. 연구에 따르면 특정 프로바이오틱스는 구취를 유발하는 세균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여섯째,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청결제는 피하세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구강 건조를 악화시켜 오히려 구취를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알로에, 베라, 녹차 추출물 등 천연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일곱째,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으세요.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잇몸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지만 구취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런 관리는 구취와 비강 냄새를 줄일 뿐 아니라 잇몸 질환 예방, 소화 기능 개선, 호흡기 감염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구강 건강은 영양 섭취와 직결되어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좋은 구강 관리는 심장 질환 위험을 25%, 뇌졸중 위험을 20%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구강 내 세균이 혈류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작은 관리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천 전략과 일상 습관. 지금까지 3가지 중요한 부위의 관리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렇게 분산해서 실천해 보세요. 월요일과 목요일은 발 관리의 날로 정하세요. 이날은 특별히 발 씻기와 발가락 사이 관리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화요일과 금요일은 겨드랑이와 가슴 관리의 날입니다. 천연 식초 솔루션을 준비해두고 사용하세요. 수요일과 주말은 구강과 비강 관리에 집중하세요. 소금물로 코를 세척하고 혀 클리너로 혀를 깨끗이 닦는 날로 정하세요. 이렇게 일주일 루틴을 만들면 부담 없이 전체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루 5분만 투자하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샤워 시간에 1분만 더 써서 꼼꼼히 닦고 TV 볼 때 발 마사지를, 이 닦을 때 30초만 더 투자해 혀까지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충분합니다. 냄새 체크 습관도 중요합니다. 매주 일요일 자신의 냄새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냄새의 변화는 건강 변화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갑자기 심해지거나 달라진 냄새는 의학적 관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이러한 관리를 쉽게 병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일로 한 컵의 물을 마시세요. 이는 밤사이 축적된 독소를 배출하고 타액 분비를 촉진합니다. 샤워할 때는 신체 부위별로 다른 수건을 사용하세요. 특히 발, 겨드랑이, 얼굴용 수건을 분리하면 세균 교차 감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천연 소재 옷을 입고 신발은 통풍이 잘 되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식사는 채소와 과일 위주로 균형 있게 하고 물을 충분히 마셔 체내 독소를 배출하세요. 스트레스도 채취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포크린 땀샘의 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명상, 심호흡, 가벼운 산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감동적인 변화 사례. 제 진료실에서 만난 94세 최영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던 최 할아버지는 다른 노인분들이 그를 피했습니다. 심한 체취 때문이었죠. 가족조차 방문을 꺼릴 정도였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혼자 앉아 드셨고 공용 휴게실에 가면 자리가 비어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진찰했을 때 최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는 인간 취급도 못 받아요.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검사 결과 최 할아버지는 발에 심한 무좀과 세균 감염이 있었고 겨드랑이에는 지루성 피부염,
구강과 비강에는 만성 감염이 있었습니다. 3개월간 이 관리법을 성실히 따라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최 할아버지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냄새가 사라졌을 뿐 아니라 기분도 좋아지고 활동량도 늘었습니다. 손주들이 다시 안아주기 시작했고 다른 노인분들이 식사 자리에 같이 앉자고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3개월 후 방문했을 때 최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사람 대접을 받는 것 같아요. 살아있다는 게 다시 기쁘게 느껴져요. 또 다른 사례로 81세 박정희 할머니는 심한 구취로 20년간 가족 모임에서 항상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손주들과 이야기할 때도 항상 손으로 입을 가리셨죠. 비강과 구강 관리법을 3개월간 실천한 후 손주의 생일 파티에서 처음으로 생일 축하 노래를 당당하게 부르셨다고 합니다. 손주가 할머니 입에서 이제 냄새가 안 나요 라고 말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79세 김영석 할아버지는 발 냄새 때문에 50년간 집에서도 항상 양말을 신고 계셨습니다. 부인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였죠. 발 관리법을 2개월간 실천한 후 처음으로 맨발로 거실을 걸어다니게 되셨고 부인과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는 낭만도 되찾으셨습니다. 냄새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관리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인간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과 실천 방법. 86세 현역 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냄새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건강의 신호입니다.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과 인생을 바꿉니다. 발, 겨드랑이와 가슴 및 비강과 구강. 이 세 부위만 잘 관리해도 건강과 자신감이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핵심 관리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발 관리 매일 미지근한 물로 씻고 완전히 말리기, 발가락 사이 특별 관리, 천연 소재 양말 신기, 겨드랑이와 가슴 및 약산성 세정제로 씻기, 식초 솔루션 활용, 통풍 좋은 의류 착용, 비강과 구강 치아, 잇몸, 혀 꼼꼼히 닦기, 코 세척하기, 타액 분비 촉진하기. 너무 많다고요? 일주일 계획을 세워보세요. 월목은 발, 화금은 겨드랑이, 수토일은 구강과 비강에 집중하세요. 하루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제가 86세에도 현역으로 활동하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작은 관리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노년기에 건강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꼭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꼭 필요한 5가지 영양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삶은 작은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